안녕하세요. 좋은 꿈TV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수면 습관 들이기라는 내용을 할 건데요. 알아두시면 좋은 생활 습관들을 토대로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낮잠에 대한 내용인데요. 낮잠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 주시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 낮에 주간 졸림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낮에 꾸벅꾸벅 존다든가 아니면 1시간 정도 잠을 잘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낮잠을 일정 수준 주무시면은 바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고 패턴이 깨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그 남유럽에는 시에스타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2시, 3시 요때 낮잠을 자는 것이 문화로 이제 있는데요. 이때가 여기 뭐 그리스, 이태리, 뭐 포르투갈 이런 데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지중해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2시 정도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겠죠. 그래서 상점들 그리고 예전엔 관공서도 문을 닫아서 업무 처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자신들에게 맞는 어떤 업무 효율을 위해서 생겨난 건데요. 이제 더울 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일을 또 바짝 하자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물론 이게 효율 이 기후에 맞는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제 수면 문제가 있으시면 이때 뭐 한 1시간 반, 뭐 1시간 이상 주무시면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뭐 그러면 당연히 수면 시간 자체도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뒤로 밀려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낮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시에스타도 마찬가지지만 2시 전후로 1시간을 당연히 넘기면 안 되고요. 30분도 넘기지 않는 게 좋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수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 15분, 20분 이 정도로 좀 짧게 어떤 수면 주기가 돌기 전 수면 주기가 막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돌기 전에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시간을 짧게 2시 전후로 주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 내 수면 패턴이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낮잠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1시 반 정도까지 먹고 1시 반부터 뭐 2시 정도까지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오후에 활동하는데 훨씬 피로도가 덜하다. 이제 그러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낮잠을 뭐 3시부터 4시까지 잔다. 그러면 뭐 1시까지 잠이 안 온다. 이 카페인이랑 낮잠 둘 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초저녁에 뭐 한 7, 8시쯤 잠깐 뭐 1시간쯤 깜빡 잤는데 아니면 30분쯤 깜빡 잤는데 그 다음부터 뭐 새벽 3, 4시까지 잠이 안 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는 진짜 잠을 주무시지 말라고 해요. 뭐 저녁 먹고 깜빡 졸 때. 그래서 웬만하면 한 9시 반, 10시 요 정도까지는 좀 참으시다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든 주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초저녁에 주무시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낮잠도 마찬가지로 너무 늦은 시간에 주무시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 전후로 좀 짧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간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규칙성이에요. 규칙성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낮잠도 규칙적으로 뭐 15분, 20분 특정 시간에 주무시면 좀 괜찮은 이제 주간 졸림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을 보고선 할 건데요. 그래서 낮잠이 보시면은 방해가 된다는 내용 아까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15분 정도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은 당연히 안 되고 한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뭐 피로 회복이나 이런 게 순간적으로 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좀 개운한 오후를 보낼 수 있는 그 나의 어떤 그 방식이 된다면 생활 습관이 된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수면 패턴을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오늘은 좀 요 몇 가지 내용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런 숙면을 위한 꿀팁을 또 다룰 건데요.
일단 침대에 대한 부분,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은 요 낮잠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운동도 너무 늦은 시간에 하시면 좋지 않아요. 뭐 9시, 10시 막 이렇게 이럴 때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몸이 항진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녁 먹기 전에 한 6, 7시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물론 수면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8시, 9시 퇴근하고 이후에도 해도 상관은 없으신데 뭐 사람마다 이건 좀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간단한 운동, 그리고 너무 과격한 유산소 운동 같은 거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그 목욕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요거 이제 이따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계속적으로 나를 이제 괴롭히고 있어도 당연히 숙면이 되지 않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객관적으로 그 감정이 나를 너무 막 어떤 특정 감정이 너무 뭐 그래서 화가 너무 난다. 그거를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죠.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 그걸 이제 내가 객관화시켜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내 감정이 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제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결국은 소멸되기 때문에 내 감정도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이제 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 특히 어떤 특별한 사건, 특정한 감정. 근데 보통 이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건은 대부분 인간관계에 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특정한 감정은 뭐 분노가 일단은 제일 많을 거고, 아니면 어떤 분노, 불안, 그리고 뭐 슬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슬픔은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막 생각이 계속 나고 그런 거라기보다 오히려 좀 소진돼서 잠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분노나 불안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은 밤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면에 들고 어떤 항진 상태가 이제 꺼지고, 그리고 각성 상태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특정 감정들은 계속 우리가 눈을 감으면 불안하게 만들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 몸이 막 꽉 끼는 옷을 입고 자면은 잠이 안 오겠죠. 답답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조이고 있는 여러 감정들이 막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완 기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명상도 이제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간단한 뭐 호흡을 할 때는 이제 내쉬는 숨을 좀 집중을 해서 길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 감정들을 좀 이완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특정 감정에 너무 얽매이면 잠을 자기 굉장히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물론 객관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게 만약에 쉽지 않은 경우에는 나를 좀 감정들이 섞일 수 있는 사건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단순한 정보들을 최대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양을 세는 것도 일종의 그런 방법이겠죠. 뭐 양을 센다든가 아니면 숫자를 센다든가, 그런 게 그냥 아주 단편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단편적인 일반 그런 사실들에 집중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음악도 그런, 백색 소음이나 음악도 그런 약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단순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이제 다뤄 나갈 것이니까요. 다음 편에서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에 대한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상하부 안면 그냥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하면 앞과 뒤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쪽은 잠을 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안정시키고 막 이렇게 나를 최대한 잠에 빠뜨리는 쪽이고, 뒤쪽은 이제 나를 깨우는 쪽. 그래서 각성되는 그런 호르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그런 곳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렇게 우리 몸 수면 주기를 맞추는 게 당연히 이제 잠에 드는 게 있으면 깨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잠드는 그런 숙면도 중요하지만 잠에 드는 인면이나 어떤 그런 수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낮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낮에 내가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몸이 피곤해야 잠을 잘 자는 거 아니냐, 운동하고 그럼 다 잘 자는 거 아니냐. 물론 일반적인 경우엔 그런데요.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만 하고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자는 건 아니긴 해요.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떤 주간의 활동이나 주간의 각성 정도가 계속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밤에 잠을 잘 자는 것과 당연히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최대한 집중해서 각성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낮잠 시간을 줄이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낮잠 시간을 딱 특정 시간에 잘 자고 그 다음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밤에는 잘 잠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어떤 수련 발산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낮에 발산 쭉 이렇게 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쭉 그 발산 상태가 돼서 몸의 어떤 리듬이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각성을 쭉 해야지 그만큼 나중에 그 수렴 상태 밑으로 이제 안정화 상태가 됐을 때도 그만큼 잘 인면이 되고 이런 다음 주기로 잘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한 그 리듬 자체가 한 파동이 잘 일어나야지 다음 파동도 이제 쭉 반대 파동도 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위에서 흐지부지 해버리면 이렇게 쭉 어떤 파동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위에서 흐지부지 해버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도 그만큼 굉장히 얕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일어나지만 간단한 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그 숙면에 대한 꿀팁을 다룰 거고요. 다음번 영상도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